1457년 강원도 영월 청룡포.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절벽으로 막힌 이곳에 한 소년이 유배되어 옵니다. 조선의 6번째 왕이었던 그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서 쫓겨난 단종 이용휘. 역사는 그를 비운의 왕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영화가 등장했습니다. 2026년 2월 4일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개봉 이틀 만에 23만 명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봄 이후 2년 만에 1000만 관객을 달성할 수 있는 한국 영화가 나타난 것일까요? 오늘은 이 영화가 왜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역사는 어땠는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의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항준 감독의 6번째 장편 연출작입니다. 장항준 감독은 킬러들의 수다, 퀴즈왕, 궁합 등으로 알려진 감독입니다. 이번 작품은 그의 필모그래피 중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연진이 화려합니다. 유해진이 촌장 어몽도 역을 맡았습니다. 박지훈이 폐위된 어린 왕 이용휘 역을 연기합니다. 유지태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 한 명의 역으로 출연합니다. 전미도가 궁녀 매화 역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이준혁, 박지환, 안재홍, 장현성, 오달수까지 특별 출연과 우정 출연으로 참여했습니다. 제작비 105억 원, 손익분기점 260만 명의 대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의 줄거리는 무엇일까요? 1453년 계유정난이 조선을 뒤흔듭니다.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사건입니다. 어린 왕 이용휘는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길에 오릅니다. 한편 강원도 영월의 산골마을 광천골에서는 촌장 어몽도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청룡포를 유배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유배지가 되면 좋을까요? 유배지가 되면 높으신 분이 오시고 그분을 모시는 대가로 나라에서 지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촌장 어몽도는 부푼 꿈을 안고 유배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가 맞이한 사람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높은 벼슬의 대감이 아니라 왕위에서 쫓겨난 어린 선왕이었던 것입니다. 유배지를 지키는 보수주인이 된 촌장은 이용휘의 모든 일상을 감시해야 합니다.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이용휘가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화의 기본 설정입니다. 역사적 비극을 산골 촌장의 시선으로 풀어낸 것이 이 영화의 독특한 점입니다. 이제 실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종은 조선의 6번째 왕입니다. 1441년에 태어나 1452년 12살의 나이로 즉위합니다. 아버지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을 보좌해야 할 숙부들 중 수양대군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을 보좌하던 신하들을 제거합니다. 1455년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됩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이 단종 보기를 도모하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됩니다. 영화의 배경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1457년 청룡포로 유배된 단종, 그리고 그를 지킨 어몽도. 어몽도는 실존 인물입니다. 영월의 호장 출신으로 단종이 유배 왔을 때 그를 보살핀 인물입니다. 단종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난 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시신을 거두지 못할 때 어몽도만이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의 충절은 200여 년 후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인정받습니다. 단종이 복권되고 어몽도도 공조판서에 추중됩니다. 영화에서 유해진이 연기한 어몽도는 이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합니다. 다만 영화는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촌장이 유배지 유치에 나서는 설정은 허구입니다. 하지만 이 허구가 오히려 역사의 비극을 더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궁궐 밖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극이 궁궐을 배경으로 합니다. 왕과 신하들의 권력 다툼을 그립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오히려 궁궐 밖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의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봅니다. 실제 촬영도 영월, 문경, 고령, 평창 등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진행됐습니다. 작중 무대인 청룡포는 현재 완전히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최대한 유사한 다른 장소를 섭외했다고 합니다. 둘째, 수양대군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종과 계유정난을 다룬 작품이라면 수양대군은 빠질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장항준 감독은 의도적으로 수양대군을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작품에서 권력의 얼굴은 한명회라고. 유지태가 연기한 한명회가 권력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셋째, 배우들의 열연입니다. 특히 박지훈의 변신이 화제입니다. 그는 단종을 연기하기 위해 15kg을 감량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박지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폐해진 모습보다 더 나아가 피골이 상접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 그냥 말랐다기보다는 너무 안 됐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 입술도 버석하게 말라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보이는 애처럼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사과 한쪽만 먹으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촬영 중에도 목소리의 버석함을 유지하기 위해 물도 최대한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배우의 노력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넷째, 서울의 봄의 영향입니다. 장항준 감독은 처음에 모두가 아는 역사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부담됐다고 합니다.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데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서울의 봄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역사적 애통함이나 좌절을 모두가 알고 있더라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이끌어내면 관객들이 몰입한다. 역사적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서울의 봄 감독 김성수는 이 말을 듣고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다섯째, 관상과의 연결고리입니다. 2013년 개봉한 영화 관상은 개유정난을 다뤘습니다. 이 영화는 개유정난 이후의 시간대를 다룹니다. 스토리상 직접적인 연결은 없지만 관상의 후속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흥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봉일인 2026년 2월 4일, 개봉 이틀 만에 누적 관객 수 23만 9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매출액은 21억 9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손익분기점 260만 명을 향해 순항 중입니다. 만약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1000만 관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봄 이후 2년 만입니다. 한국 영화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 이 영화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까요? 역사의 비극을 무겁게만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극이면서 드라마이면서 코미디입니다. 웃음과 눈물이 공존합니다. 산골 촌장의 시선으로 바라본 역사는 낯설면서도 친근합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역사가 아닙니다.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유해진의 연기는 언제나처럼 믿음직합니다. 그가 연기하는 촌장 어몽도는 우습기도 하고 치근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박지훈의 변신은 충격적입니다. 아이돌 출신 배우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유지태의 한 명에는 권력의 냉혹함을 보여줍니다. 전미도의 궁녀매화는 따뜻한 인간미를 더합니다. 배우들의 앙상블이 완벽합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역사적 배경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유정난은 1453년 수양대군이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단종을 보좌하던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했습니다. 이후 수양대군은 세조로 즉위합니다. 사육신 사건은 1456년 성삼문 박팽년 등이 단종 보기를 도모하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단종은 영월로 유배됩니다. 청룡포는 강원도 영월군 남면에 위치한 곳입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면은 절벽입니다. 천연의 감옥 같은 지형입니다. 단종은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홍수로 청룡포가 침수되자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1457년 단종은 사약을 받고 1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몽도는 모두가 두려워할 때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충신입니다. 그의 충절은 200여 년 후에야 인정받습니다. 이것이 실제 역사입니다. 영화는 이 역사를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했습니다. 역사와 허구의 절묘한 조화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 제목부터 의미심장합니다.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촌장 어몽도의 이야기입니다. 왕위를 잃은 왕, 삶의 의지를 잃은 소년, 그를 지켜야 하는 촌장. 이들의 만남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까요?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달성한다면 한국 영화계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의 봄 이후 2년 만에 1000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됐던 한국 영화 시장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극장에서 왕과 사는 남자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